자, 보시죠. 오늘날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요. 종이 재활용의 필요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이를 재활용하는 재활용의 필요성에 관한 글입니다. 이게 소재예요. 아셨죠? 갑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사용하고 있답니다. using, 사용하는 중이래요. 맞죠? 뭘 사용하고 있냐면 이만큼의 플러스 넘치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 톤이에요. 톤 1톤 2톤 할 때 그 톤. 근데 얘의 복수가 NES네. 이거 되게 골 때리네요. 그쵸? 자, 얘가 100만이에요.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그러니까 4억 톤이에요. 4억 톤의 종이를 우리가 쓰고 있다. 그렇죠? For annum 하면은 1년마다, 해마다라는 뜻이죠. 그럼 한 단어로 뭐 쓸 수 있다? annually 라고 쓸 수 있어요. 그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per annum, 얘는 annually라는 뜻이죠. 1년마다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갑니다. 오케이. 쓰셨나요? 근데 보세요. 1년마다 쓰고 있는데 in a global population of about 7 billion, 빌리언이 10억이니까 약 70억이 되겠죠. 70억의 전 세계 인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세계 인구가 70억 명 정도가 되는데 1년마다 우리는 4억 톤의 종이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요 본다면, 로켓이 보다잖아요. 뭘 보는 거죠? anticipated, 예상되는 이란 뜻이야. 예상되는 인구를 보는 거예요. 인구의 figure, 얘가 수치입니다. 수치. figure라는 단어는 도형, 인물, 수치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여기선 수치죠. 자, 예상되는 인구 수치가, 이 단어 중요해서 제가 지금 쳐봤어요. annually, 이 단어 중요해 생각펜 치는 겁니다. 예상되는 인구 수치가 2045년에는요 90억 명이 될 건데, just on that basis alone, 그 어떤 그런 바탕만으로, 요게 just on that basis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basis는 뭐죠? 90억 명이 된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종이의 생산이 need to increase,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30% 정도는 증가해야 된다. 지금 현재 70억 명이 넘는 인구일 때 4억 톤을 써요. 근데 2045년이면 90억 명의 인구가 될 거고 종이의 생산은 30%가 증가를 해야 될 거래. 됐어? 이해하셨나? 문법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that은 지시형용사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지시형용사. 됐죠? 오케이. 좋아요. 좋아. 필기 잘 해두시고 복습 꼼꼼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on top of that, 무엇보다도 라는 뜻이야.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석되는 놈이에요. 이 자체가 무엇보다도야. 무엇보다도 또는요 게다가 뭐 이런 의미예요. 게다가 이런 의미인데, 네. 그럼 이거 게다가로 본다면은, 죄송합니다, 뭐 furthermore 이런 거 쓸 수 있겠지? moreover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쉼표 찍어야 됩니다. besides 쉼표 찍어야 돼요. 이렇게 쓰겠죠? 이게 게다가지? 게다가
자, within our current population, 현재 인구, within, 안에서도, 이렇게 보세요. 안에서, 뭐, 이내에도, 그냥 현재 지금 70억 명이라는 인구 안에서, 땅 끊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is able to get a newspaper, 신문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not everybody 하면 우리가 부분 부정이라 그래서 맞죠? 모두가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읽을. 그쵸? 모든 사람들이 읽을 책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또 5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has enough exercise book, 연습장이죠. 모든 아이들이 to write on, 필기할. 왜 on을 썼지? 우리는 그 위에 필기하는 거잖아요. to write on까지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필기를 할 연습장도 없을 겁니다. 됐죠? 자, 문제는 이게 지금 not everybody가 단수라서 is, has 쓰고 있다라는 거 수일치 시켜주셔야 돼요. 맞죠? not everybody가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단수로 지금 수일치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어떤 상황이죠?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 2045년에는 90억 명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70억이라는 인구 이내에서도 우리는 모두가 신문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읽을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기를 할 수 있는 연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됐어? 지금도 모자라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자, 문제를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1번하고 2번 문장에서는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there라는 것은 여기 인구가 될 거예요. 인구의 비율 자체가 percentage는 비율입니다.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맞죠? as는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the demand, 수요 또는 요구죠. 종이에 대한 수요가 또한 증가할 거다 이거죠. 종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됐지? 오케이. 우리는요 제한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제한된 과거 분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number of trees는 많은 나무들인데 limited가 들어가서 제한된 수의 나무가 있어요. 제한된 수의 나무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한된 땅덩어리, 제한된 나무, 맞죠? 그렇지. 그래서 만일 우리가 리사이클, 재활용하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는 not be able to는요 할 수 없다잖아요. cannot이잖아. 공급할 수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supply가 공급하다니까 공급할 수 없을 거래요. 뭘 공급할 수 없을 거래? $400 million tons we need today. 우리가 오늘날 필요로 하는 이 4억 톤. 이걸 공급을 못할 거라 이 말이야. 됐죠? 또는요. 여기 보시면 we will not be able to 여기 있었던 거예요. 5월 뒤에. 오케이?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meet이 충족시키다. 만나다가 아닙니다. 오케이? 점점 증가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땅이 제한되어 있고 나무의 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재활용만이 답이다. 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이 4억 톤의 종이를 제공을 못할 거다 이거죠. 또는 점점 증가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도 못할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재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언급하고 있어. 오케이? 요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예요. 재활용이요. 괜찮아 여기까지? 자 가서 우리 기억하거라 이거죠. 물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절을요. 오케이? remember that이죠. 대절 전체가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 remember의 목적어. 대절을 기억해라. Within the 400 million tons we use today,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4억 톤의 종이 안에서도 대략 2억 톤의 웨이스트 페이퍼가 이게 뭐죠? 폐지예요. 폐지. 쓰레기 종이를 우리가 폐지라 그러죠. 얘가 사용된다라는 거죠. 종이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생각을 해봐. 4억 톤이라는 그런 종이가 필요해.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억 톤이라는 폐지가 종이 제조하는데 사용이 돼. 됐지? 오케이. 게다가 땡땡 나왔어. 또 2억 톤이라는 이 폐지가 만들어요. generate는 makes라고 써도 됩니다. 만든다예요. 만든다. 뭘 만든다? roughly. 대략이란 뜻이야. 대략이라는 단어는 쓰셔야 됩니다. approximately, about, around 이게 대략이야. 대략 1억 6천 톤의 종이를 재활용된 종이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억 톤을 재활용해서 우리는 1억 6천 톤의 종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전히 4천 톤씩 뭡니까? 손해가 나고 있고, 그지? 마이너스야. 자, 여기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됐습니까? 러플이란 단어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동의어까지 막 써준 겁니다. 됐지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기억해라. 이런 4억 톤의 종이 이내에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대략 2억 톤의 폐지가 사용이 된다 이거예요. 종이의 제조에. 여기서 이치는 뭐예요? 페이퍼죠. 페이퍼의 제조에 오케이? 2억 톤의 종이가 사용이 된단 말이야. 4억 톤 중에서. 2억 톤이라는 이 폐지는 얼마를 만들어내냐면 여러분 보시면 잘 들어. 여기가 지금 복수라서 이걸 복수로 받으면 큰일 나. 얘가 수를 결정해서 is야. 자, 2억 톤이라는 얘가 여기는 복수 들어갔어. 하지만 이게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퍼가 수를 결정해서 generate라고 단수 쓰고 있다고. 여기 수일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is, generate 이렇게 단수를 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2억 톤 수가 아니라 페이퍼가 수를 결정해서 is고 generate 단수 쓰고 있다고. 됐지? 얘네들이 대략 1억 6천 톤의 종이, 재활용된 종이를 만들어내요. 됐죠? 자, 그 다음 주제문이 나왔으니까 6번 문장은 무조건 암기. 무조건 써보세요. 이게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번 써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갖게 될 거예요. 자, 2억 4천만 톤의 종이를 가지게 될 거야. 재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2억 4천만 톤의 종이를 가져. 그러므로 there would be a shortfall, 부족분이 있죠. 또는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요. 뭐를요? 더 많은 펄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펄프는 종이의 원료 아니야, 그지?
다시 말해서 더 많은 펄프를 사용하거나 부족분이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재활용하지 않으면 부족분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만이 대안입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종이 재활용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딱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 주제문이고요. 한 번쯤 써보세요. 써드릴 테니까 한 번쯤 써보세요. 내 손을 한번 자극시켜 봅니다. 아유 정말. 자, growing 점점 증가하는 urgency 긴급함이에요. 이거 U입니다. U 점점 증가하는 urgency 긴급함. 오케이. to recycle 재활용해야 되는 뭐를요? 종이를요. 준비하기 위해서 and preparation이 준비야 for future 미래의 인구 성장에 준비하기 위해서 population growth 이거죠. 미래의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종이를 재활용해야 할 긴급성의 증가 요지 또는 주제로 되게 중요하죠. 정리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2번 들어갈게요. 이거 나중에 뒤에 분석 노트에 다 나오는 겁니다. 알았지? 한 번쯤 써보면서 자극하자고 머릿속에 집어넣자고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거고요. 되셨나요? 2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년 동안 회사들과 나라들이요 took A for granted 이건 수거예요. 관용어입니다. take A for granted라는 관용어를 기억하세요. 이 뜻이 뭐게 지수야? A를 당연하게 여기다란 뜻이야. 알았지? 오케이. 왜 이래? 왜 이래? 가끔씩 이러네? A를 당연하게 여기다란 뜻이야. 그럼 이건 뭐냐면 희귀금속 공급망. 희귀금속 공급망. 라인은 무슨 망이라고 보셔야 돼. 희귀금속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희토류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에 잘 안 나요. 중국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런 희귀 금속의 공급망 회사들과 나라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unaware of라는 것은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오케이. 뭘 인식하지 못하고죠? material makeup 재료 구성에 대해서 자신들이 만드는 상품의 products의 재료 구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회사들과 나라들은요 자신들이 만드는 상품의 재료 구성이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자신들이 만드는 상품의 재료 구성이 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희귀 금속의 공급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겨왔다라는 겁니다. 됐어? 됐니? 여기에 while they
are unaware of. 원래 이게 있었을 거야. 그런데 company하고 countries가 they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지워주고 쉼표 뒤에 are가 being으로 바뀌는, 그래서 being unaware of 였을 거야 원래. 그런데 being을 이렇게 생략 가능해서 unaware of만 남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런 얘기죠. 됐지? 희귀금속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귀금속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의 노력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in fact, 사실 2011년에 콩그레스가, 이게 미국 국회예요. 미국의 국회에 강요했어요. 강제하다예요. force라는 것은요, 미군에게, 군대에게 뭐 하도록? 리서치하도록, 찾도록. 얘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force 뒤에, 명사 뒤에 to 부정사 쓰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force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 쓰는 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요, 미국은 의회라 그러죠. 우리는 국회라 그러고요. 근데 미국은 의회라고 부르는데 영어 이름이 congress. 우리나라는 national assembly라 그럽니다. 아무튼 얘가요, 미군에게 야 니네 연구해라 라고 강요한 겁니다. 그것의 공급망을요. 됐죠? 여기서 이츠는 뭡니까? rare metal, 얘를 it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희귀 금속의 공급망을 연구하라고 강요했죠. 오케이? 왜냐하면 펜타곤이, 이게 미국 국방부예요. 미국 국방부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여기 요거 have difficulty 뒤에 ing 쓰는 거 겁나 중요합니다.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대요. 어떤 발전된 금속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지. 이것은 여기서 국방부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미국 국방부가요, 어떤 희귀금속이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될런지, 됐죠? 티타늄인지 뭔지, 맞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미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니네가 좀 찾아봐. 그거 공급망을 좀 연구 좀 해봐. 라고 미국 밀리터리에게 그 일을, 연구를 맡겨버렸어. 됐어요? 오케이.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지금. 좋아, 갑니다. 자, as the materials, 이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입니까? 상품, 컴포넌트는 구성요소 또는 부품인데요. 상품의 부품을 구성하는 이 재료들이요, 상품의 부품을,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메이크업이 구성하는 겁니다. 이 재료들이 주어예요.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have 썼습니다. 수일치야. 자신들의 상품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have,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have become이 뭐가 되네요. 점점 더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사람들, those who는 항상 뭐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의존하는 사람들이지. 오케이? 릴라이온이 의존하다야. 어디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까? 정교한, sophisticated. 정교한이란 뜻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단어 진짜 중요하다. 됐죠?
정교한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those can no longer 더 이상 afford to remain in the dark. 어둠 속에 남아있을 여유가 없었다. 이 어둠 속에 남아있다라는 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요, remain in the dark. 얘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갈까요? 자, 제품의 components, 부품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점점 다양해졌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아주 정교한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품이나 공급 경로 됐죠? 이런 희귀금속의 또는요 제품의 부품 뭐 공급 경로라든지 오케이? 또는 종류에 대해서 대해 모르는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 이겁니다. 제품 부품의 공급 경로와 종류에 대해 더 이상은 모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쓰고 있는 하드웨어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가 없거든. 알아야만 하거든. 그래서 기업들, corporation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업의 정부의 리더들이 요거 한 번만 썼네요. 리더들은요. 한 번만 썼네요. 기업의 리더들과 정부의 리더들은요.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how 형주동 나와버렸어요. 어순 기억하세요. how 형주동 됐죠? 어순 진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희귀 금속들이요. 됐지? how 형부주동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얼마나 주어가 동사인지예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형용사하고 부사 중에 어떤 거 쓸래? 요게 이제 이형식 동사.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럴 땐 형용사가 답이에요. 여기가 아가 나왔으므로 여기 important 썼다고요. 왜 important냐 이겁니다. 얘 때문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됐죠? 이제 기업의 리더들과 정부의 리더들은요 깨닫고 있어요. 이런 희귀금속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됐나?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정말로 effort, 노력들이 있는데 확보하고자 하는, secure가 확보하다예요. rare metal, 이런 희귀금속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됐죠? 얘들이요 have spark라는 것은 불꽃을 뭐랄까 붙이다, 불을 붙이다. 그러니까 얘가 촉발하다라는 의미를 해석했네요. 불꽃을 일으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전쟁의 불꽃이죠. 그런데 뭐에 대한 전쟁이냐면 주기율표. 이게 periodic table이요 주기율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산소는 뭐 H2O 이런 거, 그치? 그게 주기율표지. 맞아? 이런 주기율표에서의 전쟁을 촉발했다는 건 뭡니까? 주기율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희귀금속을 만들어낼 건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연구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주기율표에서의 어떤 전쟁이라는 것은 주기율표를 활용한 희귀금속의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그 정도가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어? 자, 도쿄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어떤 사무실, 오피스라는 것은요, 관청이라고 보십시다. 관공서, 동사무소, 구청, 시청, 그걸 오피스라고 보실게요. 지수야, 도쿄에서 워싱턴 DC에 이르는 그런 관공서에서 또는요, 연구 발전 labs, 이건 실험실이에요. 실험실에서 캠브리지와 매사추세츠, 버토우, 차이나 이런 곳에 이르는, 여기에서 B에 이르는 연구나 발전 실험실에서, 관공서에서, 실험실에서, 그리고 전략적 지휘센터, 커맨드 센터는 지휘센터예요. 지휘본부라고 합시다. 전 세계의 이란 뜻이죠. 더 월드 오버는요, 전 세계의 지휘본부에서 새로운 정책들과 그리고 착수, 런칭이 착수야. 연구 프로그램의 착수, 얘가 전체가 주어져. 얘가요, ensuring, 보장합니다. 그 나라가 접근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 자, 다시 갈게. 지금 이 희귀금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와 나라들이 깨닫고 있어. 그치? 미래에 어떤 금속을 필요로 하게 될지 모르고 또 하드웨어를 제대로 정교한 하드웨어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뭐랄까 제품 부품의 공급 경로나 종류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얘들이 얼마나 얘네들이 중요한지, how important the metal, rare metals are는, 이건 어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어순 주의 굉장히 중요해요. 얘를 이제 깨닫고 있단 말이야. 그리하여 이런 희귀금속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주기율표의 전쟁을 불러일으켰어. 이건 제 생각인데, 주기율표상의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희귀금속을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무실에서, 관공서에서, 실험실에서, 그리고 지휘본부에서 새로운 정책과 연구 프로그램의 착수가 그 나라가 접근을 해주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접근일까? 자, 여기 요거 쓰세요. To the rare metal, 희귀금속에 대한 접근. 아셨나? 도쿄와 워싱턴 DC의 관공서에서, 연구발전 실험실에서, 전략지휘본부에서 새로운 정책들과 착수, 연구 프로그램의 착수가 그 나라가 희귀금속에 대한 접근을 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관공서와 실험실, 지휘본부, 얘네들이 희귀금속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겁니다. 6번 문장의 정리는 얘야. 됐지? 주기율표 갖고 전쟁을 일으키듯이 주기율표를 하면서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희귀금속을
대한 접근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어요. 잘 봐. 그 다음 이 마이너 메탈이 뭐냐면 아주 소수의 금속, 그래서 이게 희귀 금속이에요. 얘를 뜻합니다. 스트러글은요 투쟁이고 엄청난 고군분투,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노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단어만 살짝 바꿔놨습니다. 노력이고요. effort이에요. effort for minor metals. 이건 뭐냐면 the effort for rare metal이라고. 됐죠? 얘가요 imminent란 단어 임박한이란 뜻이에요. isn't imminent. 임박하진 않아요. 임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 이런 노력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다. 지금 노력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런 노력들이요. 됐죠? 그리고 이시 뭘 받다, 뭘 받는다, 얘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희귀 금속에 대한 고군분투가 형성하고 있어요. 관계를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conflicts, 투쟁해. 오케이? 자, as는요 뭐뭐처럼이에요. 처럼. 투쟁들처럼. 5번은 대한이라는 의미로 보시고 무엇에 대한? 다른 자원에 대한 투쟁이 did. 여기 뭔데요? shaped죠. 오케이? shap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y. 이걸 뜻하는 게 did죠. 자,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얘는 shaped라고요. 다시 갈게. 자, 이런 희귀 금속에 대한 고군분투 노력은 임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형성하고 있어요. 관계를 형성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마치 무엇처럼? 다른 자원에 대한 투쟁들이, 얘가 주어예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런 얘기죠. 다른 자원에 대한 투쟁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형성했던 것처럼 이런 희귀 금속에 대한 노력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알았냐?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금속에 대한 투쟁들이 나라 사이의 관계를 형성했던 것처럼 이러한 마이너 메탈, 이게 희귀 금속이라 그랬죠? 희귀 금속에 대한 노력들이 나라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됐지요? 결국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요, 반도체 어떤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액체, 일본한테 그거 수출 제한 걸렸을 때 나라에 비상이 걸렸었거든. 맞아? 그리고 그 트럭들에 집어넣는 요소수, 이거 없었을 때 우리 난리가 났었잖아. 그지? 중국에서 막 사들여 오고. 맞아? 걔가 다른 자원들이야. 됐습니까? 아이고, 금속이 아니고 다른 자원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원에 대한 투쟁들, 우리는 없었어.
그래서 중국한테 쩔쩔맸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중국한테 쩔쩔맸. 일본한테 쩔쩔맸어. 그랬던 것처럼 희귀 금속에 대한 노력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됐죠? 결국 희귀 금속이 나라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글은 주제가 안 나왔네요. 안 나왔네. 여러분 희귀 금속이 뭐냐면요, 산출량은 되게 적지만 유용한 금속 원소의 총칭이고 게르마늄, 칼륨, 니켈, 스트론튬, 리튬, 우라늄, 라듐 등이 이에 포함된대요. 그리고 비주류 금속은요, 사업적 기준에서 제한된 양으로만 생산되는 금속을 가리킨대요. 그래서 여기 비주류 금속이 얘야. 마이너 메탈이 비주류 금속인데 얘가 희귀 금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셨지? 오케이, 좋아. 그래서 희귀 금속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의 노력이 핵심이야. 알겠냐? 결국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희귀한 금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라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어도 너무 없어, 우리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는 제조업만 지금 몰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휘청되니까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튼 좋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까지 하고 오늘은 마칠 거예요. 자, 중심 소재는 기후 변화의 문제예요. 쭉 읽어볼게. 자, 영향은 effect가 영향이나 효과입니다. 근데 기후변화, climate change가 기후변화잖아. 그치? 기후변화의 영향이 will fall, 닥쳐올 거예요. 가장 심하게. fall upon은 어디 위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에게 닥칠 거다라는 거예요. 닥치다. The poor of the world. 세상의 가난한 나라들. 됐죠? 가난한 사람들. 그게 the poor입니다. 맞습니까? the poor를 가난한 사람들로 보자고요. 이게 poor people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기후변화의 영향이나 효과는 심하게 닥쳐갈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됐지? 그 가난한 나라가 어디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 regions such as Africa,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들은 직면할 수 있어요. 아주 심하게. compromised라는 단어는 여러분 타협된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알았죠? 이거 아니에요. 이게 훼손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훼손된. 동의어 2개만 정리합시다. 자, 훼손된 게 뭐냐면 undermined, 예, 훼손되다 맞죠? undermined, 그리고 harmed 이런 거죠. damaged, 손상된. undermined, 훼손된 이런 뜻이에요. 요 2가지 동의어는 기억하십시다. 했죠? 자,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들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식량 생산과 물 부족. 됐어요? 여기에 face, 직면하게 될 겁니다. 단어 조심하세요. shortage, 결핍 부족입니다.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거야. 심각하게 훼손된 식량 생산과 물 부족이에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coastal areas라는 것은 해안 지역이에요. South, East and Southeast Asia, 즉 남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해안 지역들. 얘네들은요, at great risk, 엄청난 위험에 처하다. flooding은 홍수고요. 됐지? willbe가 들어갔으니까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will be at great risk of flooding. 이런 표현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된다. 알았지? fall upon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기후변화의 영향은요,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하게 닥쳐올 겁니다. 그 예로 아프리카의 지역들을 예를 들고 있죠. 그치? 얘네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된 식량 공급과 물 부족을 겪게 될 거고, 반면에 자,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해안 지역들은 홍수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왜? 해안 지역에 도시를 꾸렸는데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면 육지가 잠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홍수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결과야. 알았어? 가난한 나라들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결과예요. 그 다음, 열대의 라틴 아메리카는 주로 남미가 되겠죠. 열대의 라틴 아메리카는 will see the damage, 손상을 보게 될 거예요. 어디에 미치는 손상이냐면 숲들과 agricultural areas, 농사 지역이죠. 됐죠? 열대 라틴 아메리카는 손상을 보게 될 거라고. 숲들, 그리고 농사 지역들, 여기에 due to 무엇 때문에? 전치사죠. 더 건조한 기후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due to 동의어 쓰세요. because of 같은 거. owing to, on account of, 전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쵸, 얘네들 전치사. 그래서 뒤에 명사나 ing 나와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가자. 됐죠? 그러니까 열대 라틴 아메리카 지역들은요, 숲과 농사 지역의 손상을 보게 될 거야. 기후변화, 그들의 기후, 건조한 기후 때문에. 반면에 in South America, 남미에서는요, changes in precipitation, 이게 강수예요. 강수. 즉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강수라 그래요. 비나 눈이 내리는 양을 강수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precipitation입니다. 강수의 패턴에서의 변화와 그 다음 사라짐, disappearance는 사라짐입니다. 무엇의 사라짐이죠? 빙하의 사라짐. 빙하의 사라짐. 됐죠? 그래서 주어가요, 이거예요. 변화들. 주어. 그리고 사라짐. 얘들이 주어예요. 알았지? 이해하셨어? 빙하의 사라짐. 얘가요, 상당히 아주 심각하게, 이런 의미겠죠.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어디? 물의 이용 가능성이. 됐죠? 자, 열대 라틴 아메리카 지역들. 얘네들은요, 숲과 농사 지역에 데미지를 보게 될 거예요. 기후, 건조한 기후 때문에. 반면에 남미, 여기에 남미에서는 강수 패턴의 변화와 빙하의 사라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됐지? 오케이. 자, 상당히, dramatically, sharply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라는 의미를 가져요. 됐죠? 지금 기후변화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심 소재가 그래서 기후변화입니다. 자, Y는 반면하게 될 것 같아. 풍요로운 나라들은요,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자원들을요.
주로 돈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경제적 자원이니까. 자금 같은 거죠. 경제적인 자원들이라는 것은 돈이나 자금을 뜻하겠죠? 얘를 가지고 있어요. adapt to라는 것은 어디에 적응하다고요. 어디에 적응하죠? 많은 그런 기후변화의 영향과 효과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풍요로운 나라들은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while은 반면에겠죠. 반면에 왜 대조의 얘기가 나와요. 잘 사는 나라와 가난한 나라 나오죠? Without significant aid, 이러한 상당한 원조, aid가 원조, 도움이잖아. 끊어야 돼 여기서. 이런 상당한 원조가 없이, without이 뭐뭐 없이잖아. 이런 원조 없이, 도움 없이 가난한 나라들은 be unable to 할 수 없을 것이다. be unable to는 할 수 없다잖아. 시행하다, implement가 시행하다고. 그러니까 도움 없이는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요 시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방적 조치들을요.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이런 걸 시행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특히나 어떤 조치들, 의존하는 조치들. 그래서 those가 뭐냐면 이런 예방적 조치들을 뜻합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those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예방적 조치들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 조치냐? 최신의 기술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사는 나라는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가져요. 잘 사는 나라는 자원이 있다고. 적응할 수 있는 자금이나 돈이나 자원을 가져요. 반면에 가난한 나라들은요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수가 없어요. 요 차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잘 사는 나라는 적응할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요 예방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 오케이? 이것이 불러일으켜요. 근본적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환경적 정의에 대한. 여러분 정의는 단어의 뜻 그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잖아. 옳고 그름에서의 그 정의야. 됐지? 요게 빈칸 나올 수 있네요. 이것이 불러일으켜요. 환경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 이슈를 raise가 자 야기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this는 앞문장이고요. 됐어? 부자들은 적응하고 있는 자금이나 돈이나 이런 게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없어요. 얘가 this야. 이것이 무엇을 야기하냐면 근본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어디에 있어서? 환경적 정의에 있어서. 자, 무엇과 관련하여? 무엇과 관련하여? 영향과 관련하여. 무엇의 영향?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힘의 영향이죠. 어디에 미치는? on이 어디에 미치는 이에요? 환경 정책. 전 세계 규모. 즉 전 세계적으로란 뜻이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정책의 경제적이고 정치적 힘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환경적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가난한 나라들은 도저히 안 되고 잘 사는 나라들은 잘 해낼 수가 있고, 그럼 환경적인 정의로움은 도대체 뭐냐, 이것에 관한 근본적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알았어? 됐죠? 그 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됐지?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환경 정책에 미치는 경제적이고 정치적 힘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됐지? 그래서 힘센 나라와 힘이 없는 나라 사이에 이런 환경적 정의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잘 사는 나라는 할 수 있어. 못 사는 나라는 못 한다는 얘기겠죠. 자, 갑니다. 개념이에요. 개념. 기후의 어떤 기후 정의. 아까 말했던 환경적 정의라고 보셔도 좋아요. 됐죠? 자, 이 기후 정의라는 개념. 이 개념은 용어예요. 용어. 텀이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뭘 위해서? Framing global warming as an ethical and political issue. 틀을 만들기 위해서요. 지구온난화를 무엇으로 바라보는 틀이냐? 윤리적이면서 정치적 문제로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랍니다. 기후정의라는 이념은 어떤 용어냐면 윤리적이면서 정치적 문제로서 지구온난화를 틀을 만들고자 사용되었던 그런 용어래. 그치?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one, 텀이에요. 텀. 용어라기보다는. 됐죠? 아이 미안해. 야 용어 아니야. 용어 아니고 죄송해요. 문제 이슈. 자, 어떤 이슈? 순수하게 환경적이거나 피지컬, 물리적인, 그렇죠? In nature는 본질상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이거 정리가 좀 필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정의라는 것은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윤리적,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야. 기후정의라는 이 용어는 지구온난화라는 것을 윤리적이면서 정치적 문제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 용어라고. 알았지? 환경적, 물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윤리적이고 정치적 문제야 라고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가 기후정의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기후정의라는 용어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후정의의 원칙들은 나타냅니다. imply, 나타내다, 암시하다. equitable, 공정한, 공평한 이런 뜻이거든요. equitable, 공평한, 공유. 무엇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정의라는 녀석은요, 뭘 암시하냐면 공정하게 공유해야 된다는 걸 암시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요? both A and B 이거죠. 됐죠? 기후변화의 부담 이거를 공유해야 된다. 나누자라는 거예요. 또는 나누기예요. 나누기가 될 것 같다. 부담은 나눠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선 공유라기보다는 나누기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나누자라는 거야, 부담을. 우리가 부담을 좀 나누자 이거예요. 그리고 비용을 나누자라는 거죠. 코스트는 비용입니다. Developing policy response. 정책 대응을 개발하는 비용. 됐어요? 결국 이 원칙, 기후정의라는 이 원칙은 공정한 나누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부담도 나누어야 되고 비용도 나누어야 된다고. 됐죠? 정책 대응을 개발하는 비용도 나눠야 되고 기후변화의 부담도 나눠야 되고 나누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후정의라는 거, 클라이밋 기후정의라는 이 저스티스야. 클라이밋 저스티스야. 얘는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평한 분담을 요구해요. 됐죠? 이퀴터블 쉐어링을 요구한다고 여기서. 됐지? 기후 정의라는 이 원칙은 공정한 나누기를 요구한다고. 되셨어? 공평한 분담이야. 됐죠? 기후 변화와 또 정책 대응 개발 비용. 아셨죠? 무엇에서의, 여기에서의 공평한 분담, 이거를 요구하는 게 바로 기후변화다 이거죠. 기후정의다. 됐어요?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나요? 됐죠? 자, 22강 여기까지.